자, 제어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과 관련된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가 되어서요. 제어판의 내용을 직접 이렇게 띄어가면서 여기 창 보이시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어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3번 윈도우 7의 제어판 창에서 범주 보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그쵸? 그럼 범주 보기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제어판 하면은 시작 단추를 눌러서 제어판을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요 보기 기준이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크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작게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보겠다 하는 게 바로 범주 보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래요. 자, 지문 보면서 틀린 내용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양 및 개인 설정. 모양 및 개인 설정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개인의 설정,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를 통해 윈도우의 화면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한다. 들어가 볼까요? 개인 설정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여기 있죠? 그리고 바탕화면을 꾸밀 수 있는 바탕화면 가젯이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요렇게 화면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모양 및 개인 설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2번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사용자의 계정을 편집한다. 윈도우에선 이제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분들은 계정을 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내가 그 계정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사용자 및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는 곳 클릭해서요, 여기에서 계정을 만들면 돼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윈도우 키 누르고 L키 단축키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그 계정을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이 계정을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 사용자 계정에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녀 보호라고 해서요, 뭐 음란물이라든지 이러한 매체에 대한 보호를 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사용자 및 계정 설정이고, 여기 보이셨죠?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이고. 그러면 2번도 받고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하드웨어 및 소리, 장치 및 프린트, 그 다음에 소리, 디스플레이 등의 설정을 변경한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 및 소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하드웨어 자체가 어떤 장치잖아요, 그쵸? 그 장치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거나, 프린터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거나, 소리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하거나, 그 외에는 디스플레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만져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게 여기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시스템 및 보안에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 홈 그룹, 인터넷 옵션 등을 설정한다. 시스템 및 보안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 홈 그룹, 그 다음 인터넷 옵션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스템 보안에서는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업데이트를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방화벽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관리센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관리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4번의 내용은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 홈 그룹, 인터넷 옵션 등을 설치하는 건 어디 있었어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있었었죠, 그쵸? 그래서 4번은 시스템 및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 하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4번. 쉽죠? 이렇게 제어판 관련된 문제는요, 제어판을 직접 열어놓고 여러분들께서 클릭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34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범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범주 들어가 볼까요? 범주의 프로그램 여기 있네요. 눌러보면요,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프로그램이 기능이라 해가지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번 지문과 3번 지문. 참고로 프로그램 제거는요, 프로그램을 내가 설치한 걸 제거하겠다 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 지우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동영상.avi라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avi는 파일 형식이거든요.
보이시죠? 요 파일 형식은 이 파일이 어떤 형식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파일 이름 뒤에 .avi라고 붙으면 얘는 이제 동영상이죠. 그 동영상을 더블 클릭했을 때 기본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할 거냐 곰 플레이어로 할 거냐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그쵸. 어쨌든 여기 제어판 프로그램 범주에서는 기본 프로그램 설정도 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가젯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신기하죠. 그죠. 요런 기능을 가젯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아까 보셨던 여기에 인터넷 옵션 들어가서요 여기 쭉 들어가면 여기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다른 내용이다 하면 여기 34번의 정답은 프로그램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어판을 실제로 실행해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접근성 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제어판에 있는 내용을 상세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성 센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실 이 접근성 센터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기도 했는데요 접근성 센터를 쉽게 익히시려면 얘는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리하시기 좀 쉬운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럼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어판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보래요. 그쵸? 자,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접근성 센터 여기 접근성 센터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마우스 킥 켜기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여기 접근성 센터에 키보드라는 항목에 가시게 되면 마우스 킥 켜기를 누르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아닌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우스를 사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키보드를 통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옵션이 마우스 키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죠. 접근성 센터를 다시 돌아가서요. 고대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그런 다음 여기 고대비는 왼쪽 Alt Shift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켜진대요. 해볼까요? 설정을 하고 자, 이게 고대비의 화면입니다. 지금 뭐 바탕화면은 여러분들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아이콘이 좀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 자체가 뚜렷하게 표현이 되니까 생맹이신 분들도 컴퓨터를 다루기가 좀 쉽겠죠. 그쵸? 그런 색깔의 배치를 다시 하더라. 그래서 좀 더 뚜렷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고대비라는 기능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접근성 센터에 여기 키보드라는 항목을 또 가게 되면 마우스 키 켜기라는 기능 외에도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등이 있는데요. 고정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t F4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손가락이 하나이신 분들은 Alt F4 같은 단축키를 누르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 얘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Alt 한번 누르고 F4 한번 눌러도 Alt F4를 동시에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컨트롤과 Alt 같은 키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고정키 켜기라는 옵션이고요. 토글키라는 것은 불 들어오는 키 있죠. 럼락, 캡락, 스크롤락을 누를 때마다 지금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토글키 켜기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사용하는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요. 들리시죠? 그쵸?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기능을 켰구나, 껐구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필터키 켜기라는 것은 얘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체크가 되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이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입력됩니다. 아주 속도가 늘러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르신분들 뭐 갑자기 딱 입력되면 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키보드의 반복 속도를 지정하는 게 필터키라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키보드와 관련된 설정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 내용 중에 토글키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쭉 보면 캡슬락이나 럼락이나 스크롤을 누를 때마다 스크롤락을 누를 때마다 신호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게 토글키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1번에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기능은 어디 있었어요? 아까 제어판에서요. 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 자녀보호라는 부분, 요 부분에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적당한 내용이 아니게 되겠죠? 하면 35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쵸? 요 접근성 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요 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소리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접근성 센터에서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 표시 방법 사용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경고음을 소리 대신에 화면으로 들을 수 있게끔,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소리 탐지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기능들. 아무튼 이 접근성 센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옵션이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예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저시력자나 생맹분들을 위한 옵션은 어디에 있느냐? 접근성 센터에 있다고요. 그죠? 여기에서 고대비라는 기능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기능이 바로 접근성 센터에 있더라. 쉽죠?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7번. 제어판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어판의 키보드예요. 접근성 센터의 키보드가 아니라 제어판의 키보드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 제어판의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바꾸게 되면요. 여기 밑에 키보드가 나타나요. 보이시죠? 얘가 제어판의 키보드예요. 여기가요. 여기에서는 문자 반복 속도라든지 문자를 재입력하는 시간이라든지 커서 깜빡임 속도 등을 지정하거나 키보드에 대한 드라이버 설정, 키보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지문을 읽어보면요. 4번에 나와 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접근성 센터에 여기 키보드라는 항목에 마우스 키라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 접근성 센터에 있더라. 하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접근성 센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폴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드 옵션은요, 제어판에서 이쪽에 보시면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면 폴드 옵션이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또는요, 어떤 그 윈도우에서 창을 연 다음에 여기 도구라고 있어요. 이게 없는 분들은 Alt를 누르면 딱 나타나는데, 여기 도구를 가시면 폴드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눌러도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폴드 옵션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탭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38번. 다음 중 폴더 옵션에서 일반 탭에 있는 기본값 복원을 클릭했을 때 설정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폴더 옵션의 창을 보시게 되면 뭐 일반 탭인데요. 여기에서 설정들을 뭐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폴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같은 창에서 열리게 할 건지 새 창에서 열리게 할 건지, 또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할 건지 더블 클릭해서 할 건지, 아니면 탐색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폴더에 보이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모든 폴더를 표시할 건지 확장해서 표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설정을 뭐 이상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해서 열기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요, 뭐 컴퓨터가 좀 이상해 보여요. 지금 뭐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끄고 제어판을 닫아보면 여기 이 폴더 보이십니까? 밑줄이 생기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 모양이 생겨가지고 클릭만 해도 얘가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폴더 옵션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못 만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 옵션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기본값 복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보면요, 설정되지 않는 것,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모든 폴더에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 해제, 여기 자동 폴더 확장 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윈도우 압축 폴더 사용, 그거는 여기 없어요. 애초에 여기 일반 탭에 압축 폴더라는 게 없죠. 그리고 두 번 클릭해서 열기,
기본값으로 한 번 클릭이 아니라 두 번 클릭해서 열기가 선택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일반 탭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압축 폴더 사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서 정답은 몇 번이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폴더 옵션의 일반 탭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내려와서 3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각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먼저 볼까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명을 숨기게 할 수 있다. 파일 형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뭐뭐.avi 이런 것들이 확장자라고 했죠. 그런 게 파일 형식인데 보기 탭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명 숨기기가 체크가 해지되어 있으면요 확장자가 보여요. 해서 자 지금 열어보면 여기 보이세요? HW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장자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폴더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자연어 검색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검색이라는 내용에 가면 F3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사실 검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인데, 어쨌든 F3을 눌렀을 때 자연어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다음 2번. 한 번 클릭해서 창 열기를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있었죠. 일반 탭에 보이시죠? 그죠? 마우스 클릭 방법 요거고. 선택된 폴더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사실 폴더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폴더 옵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어판 들어가셔서요 일반 탭에 뭐가 있고 보기 탭에 뭐가 있고 검색 탭에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일반 탭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여기 이제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어판에서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 항목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개인 설정을 먼저 클릭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바탕화면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테마라고 해서요 바탕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거를 지정하거나 내지는 마우스의 포인터 모양을 바꾸거나,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런 거를 재미나게 다른 것들로 바꿀 수도 있고, 그쵸?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여기 그 계정의 사진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정의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뭐 화면 보호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화면을 일부분 켜놨을 때 뭐 이런 것들로 화면을 보호하겠다. 움직이는 화면을 나타내게 되면요 화면에 번인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화면에 똑같은 색이 계속 출력되면 번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 보호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화면 보호기에서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암호 설정은 못합니다. 대신에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을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화면 보호기가 끝났을 때 사용자 계정이 다시 나타나면서 어떤 아이디로 로그온 할지 골라줄 수 있게 돼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는 뭐 이거 말고도 이거 없애고 또는 이거 말고도 여기에 윈도우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뭐냐면 모양 및 개인 설정에서 개인 설정이라는 항목은 컴퓨터를 꾸밀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들을 디스플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해상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게 해상도거든요. 1920 곱하기 18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로의 점의 개수, 그러니까 가로 픽셀의 개수 곱하기 세로 픽셀의 개수, 이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해상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상도는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40번. 윈도우 7의 제어판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그죠? 그럼 개인 설정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어판에서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개인 설정 가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보호기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변경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바탕화면 배경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젯 설정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계속해서 다음 41번 제어판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색 보정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색 보정 보이시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해상도 조정 어디 있었습니까? 해상도 조정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바탕화면에 가제 추가, 이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 있었어요? 여기 나와서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바탕화면 가젯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41번도 4번에 나와 있는 건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프로그램 기능은 지금 여기 범주에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가면 여기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많이 보신 화면일 거예요. 프로그램을 지울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변경 또는 제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설치된 업데이트라 그래서 최근까지 윈도우에서 최신의 제품군으로 업데이트해준 그 업데이트 목록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윈도우의 기능을 여기에서 껐다가 추가했다가 나타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거를 지우겠다 하면 여기 체크된 걸 해제하고,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하시되 윈도우 CD를 넣어야 되겠죠. 또는 윈도우 USB를 넣어야 얘가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프로그램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자,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어디에서 가능할 수 있었냐면 여기 지금 업데이트 설치 제거라고 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에서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업데이트 제거할 수 있죠. 다음 윈도우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윈도우의 기능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 설정하는 거고, 해제하면 지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질문 잠깐 건너뛰고 4번에 보면요, 윈도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게 프로그램 제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요 부분도 가능하지만 윈도우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요,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제어판에요, 시스템 및 보안이라는 항목에 가시게 되면 여기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윈도우 업데이트 날짜라든지 설치 예약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42번에서 정답은 틀린 말은 3번이 되겠죠. 그쵸? 이 부분 쉬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43번 윈도우 7의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죠. 1번 저작권에 의한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뭔 소리예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다음 2번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음 3번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프로그램 및 기능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4번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바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이라는 항목을 이용을 하더라. 너무 쉬운 부분이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4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의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설정할 수 없었던 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여기서 가능하고, 제거 변경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고, 그 다음 윈도우의 기능 여기 보여지죠? 그쵸? 그런데 시스템 복원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및 보안에 가시게 되면요, 여기 백업 및 복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어요. 백업을 하고 나서 다시 복구라든지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요,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보시면요, 시스템 및 보안을 가시게 되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성능과 운영체제의 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 등이 간략하게 표기가 되고요. 이 화면은요,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니까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게 되면 그때도 나타납니다. 이게 같은 시스템의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목록을 볼 수 있는 장치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장치 관리자예요. 여기에서는 CPU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또 그래픽 카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하드웨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의 목록이 보여줘요. 이런 드라이버, 그렇죠? 이 드라이버라는 것이 하드웨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의 정보라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쵸? 뭐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45번. 윈도우 7의 제어판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너무 쉽죠. 장치 관리자. 그래요.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장치 관리자예요. 이게 하드웨어의 장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46번. 장치 관리자에서 각 장치에 표시될 수 있는 노란색 물음표가 뜰 수 있어요. 그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지문을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1번 지문. 인터페이스 장치가 충돌난다. 그러니까 연결된 장치가 서로 충돌이 있을 때는 느낌표가 뜨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버가 미설치됐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가 어떤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가 뜹니다. 자, 다음 시스템이 고장났다. 그러면 X자가 떠요. 고장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X자가 뜹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물음표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